안녕하세요, 김 과장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온라인 쇼핑을 즐겨하는 저 김 과장에게 눈에 띄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포장재 친환경화입니다. 제가 뽑은 몇 가지 뉴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가끔 주문하는 마켓컬리에서 포장재를 100% 종이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박스 재활용 수익금을 기부도 한다고 하네요. 마켓컬리에서 작년 기준으로 하루 주문량이 약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박스도 굉장히 많겠네요. 이외에도 다른 쇼핑몰에서 나오는 박스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2021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가 생각보다 일회용성과 재활용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런 포장재 정책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스티로폼보다는 종이박스가 친환경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음식물이 묻은 쓰레기는 대부분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배송에 사용되는 박스는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많이 재활용할 수 있겠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켓컬리에서는 기존 대비 연간 750톤의 비닐과 2130톤의 스티로폼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통계청에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생활 폐기물의 양이 하루 평균 약 5만 6천 톤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생활 폐기물 안에 비닐이나 스티로폼 또 종이류 같은 것도 포함이 됐겠지만 하루에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마켓컬리 기사를 통해서 비닐과 스티로폼을 합해서 약 3,000톤이 감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이후에 쿠팡에서도 안녕하세요, 쿠팡맨입니다. 생필품 배송에 쓰이는 종이박스 대신에 투명 비닐로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 대신에 재활용 박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물품 하나당 박스 하나를 포장해서 보내주는 과대포장 얘기가 많았었는데,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명 비닐로 내용물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런 액체류 같은 경우는 파손율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쓰레기 부피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자주 주문하는 쿠팡 프레시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보냉 종이 박스로 배송이 많이 오고요. 또 작은 생필품 같은 경우는 일반 비닐로 당겨서 오는데 조만간 투명 비닐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2020년이 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대형 마트에서는 종이 박스만 이제 남고 테이프와 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끈이나 테이프 같은 경우가 약 연간 658톤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쓰레기 양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양이죠. 마트에서는 친환경적으로 박스만 남긴다고 하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이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없앤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형마트에서 박스를 재활용해서 들고 가는 게 그동안에는 되게 편했었거든요. 아마 이런 박스에 담아가기에는 이제 앞으로 많이 불편해지지 않았을까. 이러한 포장재 변화는 아무래도 새로 적용되는 정부 정책이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트에서 플라스틱 관련된 것도 이제 다 없어졌고 비닐 포장재도 이제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PVC 포장재도 이제 사용이 금지가 되고 또 포장 재질에 대한 등급 평가 표시도 의무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시스 생수가 올해부터 이제 라벨을 없애고 분리배출을 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병에 붙어있는 라벨이 얼마나 환경오염을 시키는지 몰랐었는데 라벨만 띄어서 봤을 때 540만 장, 연간 4.3톤이라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이고 대신에 이 병뚜껑에 붙어있는 라벨에 이 생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또 생수도 한 병씩 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묶음으로 사는 경우도 많아서 이 묶음용 포장재에도 전체적인 생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매우 긍정적으로 비춰지고요. 대신 이제 이런 라벨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서 생수를 가져왔는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이러한 생수병이 나온 롯데를 살펴보니까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이라는 프로젝트로
이런 3대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목표를 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비중을 20% 그리고 친환경 포장을 50%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구축도 하고 친환경 패키지도 확대를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3대 중점 과제니까 식품 폐기물 감축도 추가로 선정을 했네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도 또 협력을 해서 또 상품화를 추진을 한다고 하고요. 롯데그룹 전체가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면은 국내에 손꼽히는 다른 그룹사들도 이런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안 따라할 수가 없겠죠. 제가 롯데는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문구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실천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0년에 나온 재활용 배출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골판지 박스, 이제 택배 박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송장 스티커나 테이프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재활용될 수 있는 박스도 재활용이 어렵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런 라면 스티로폼이나 음료 컵 같은 경우는 내용물이 더럽혀져 있으면은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많이 어려워서 내용물 좀 비우고 가급적이면 씻어서 깨끗하게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스프레잉이나 이런 종이류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따로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무심코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한 번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영수증 전표, 택배 정표, 코팅된 종이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것 같아요. 오염된 종이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될 것 같고요. 또 금, 은박, 또 알루미늄 명암 사진 같은 경우는 코팅지기 때문에 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장재 분리수거가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기업과 시민들이 신경을 써서 분리 배출한다고 하면은 환경오염을 많이 줄이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1인 가구로 지내고 있는데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반성하면서 이번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